무엇을 해도 자기 나라 통화를 국민들이 믿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죠. 그냥 달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달러라이제이션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네. 서서히 잠식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달러를 안 쓰는 국제 통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 1달러를 주면 1 USDT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로 채권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국채. 그러면 뭐 이자도 받고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 자본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달러를 주고 제가 만든 코인을 받아갑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코인을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달러를 내줘야 돼요. 근데 저한테는 일정량의 달러가 늘 있는 거죠. 이 달러를 가지고 은행처럼 운용을 하면 예.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은행 면허가 없으니까. 네.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면 미국이 눈 감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미국 국채가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중에 가장 큰 게 테더인데 테더는 분기에 12억 달러의 국채 이자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긴장하는 게 유럽이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유로 달러보다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더 많이 관심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되면은 패권이 또 미국으로 더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막 규제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예. 원래 미국이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든 미국의 질서가 달러는 미국과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만 보유하고 네. 일반인들은 달러를 보유하지 않는다. 예. 미국인들은 빼놓고는 각국의 화폐를 보유한다라는 게 대원칙인데요. 네. 실제로 선택권이 있을 때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 페소보다는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겠죠. 여태까지 방법은 종이 달러를 구해가지고 정원에 묻어놓고 쓰는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니까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너무나 쉬운 접근 방법이 생긴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 생각에는 아르헨티나라든가 짐바브웨라든가 이런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유럽입니다. 유럽인들이 유로를 믿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7대 3이 아니라 거의 99대 1의 와.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미카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업자들 전부 회계 보고하고 우리한테 라이선스 받아. 그리고 이제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밀려고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유로화 말고 일종의 사채 시장 유로 달러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게 네. 한 15조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에 먹힌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먹힌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게 학문적으로는 같아서 우리는 슬슬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공화당 띵크탱크하고 지식인들이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합쳐봐야 2천억 달러거든요. 네. 그런데 유로화라고 하는 유럽의 돈 말고 유로 유로 달러라는 달러. 게 있습니다. 이게 1950년대부터 형성된 우리로 치면 명동 사채시장 같은 거예요. 국제 사채시장인데 이 사채시장에 대한 아주 보수적인 아주 적게 잡은 게 15조 달러고요. 네. 30조 달러를 잡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2천억 달러가 100배가 증가한다는 거니까요.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이거를 허용했을 경우에 네. 앞으로 100배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주변 나라들도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크립토 밸리라는 것도 만들고 영국도 2014년부터인가요? 계속해서 뭐 이제 크립토 수도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아무튼 유럽 시장에서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질 걸로 보는데 진짜 이러다 세계 어떤 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정말 그 대장의 역할을 하는 날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은 조금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비트코인은 누구도 이제 범접하지 못할 위치를 차지했고요.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파생되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네. 각광을 받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유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고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미국이 이 채권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달러라이제이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통화 정책이 실패한 국가가 무엇을 해도 자기 나라 통화를 국민들이 믿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죠. 그냥 달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달러라이제이션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네. 서서히 잠식당할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그렇습니다. 건데 JP모건도 얼마 전에 왜 코인 하나 내놨잖아요. JPM. 네. 그것도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하려고 그러는 것 같죠? 네, 그거는 뭐 거래소에서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JP 모건이 한 10년 정도 전부터 네.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단기 금융의 결제 수단
삼으려고 자기네들의 어떤 증권을 토큰화한 게 JPM 코인인데 네. 최근에 이 프로젝트 자체를 키넥스라고 이름까지 바꾸면서 아주 의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전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상원에서 법안이 제안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아마 JPM 코인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을 하겠죠. 네. 여기서 좀 심상치 않게 보는 게 중국의 움직임이에요. 지금 중국이 무역 흑자잖아요. 네, 한 맞습니다. 500억 달러 흑자 보는 나라인데 부자들의 돈이 한 300억 달러 유출되고 있다. 네. 이 유출되는 게 어디로 갈까? 혹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런 생각도 들던데 교수님 어때요? 중국에서 만든 통계라서 우리가 다 그거를 근거로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약 500억 달러의 자본 계정이 순유출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중국으로는 자본이 들어갑니다. 네. 무역 흑자도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들어가는 것만큼 부자들은 한 달에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한 500억 달러씩 빼낸대요. 그중에 유효한 수단이 카지노, 다른 나라들, 인근 국가들의 부동산. 네. 근데 중국은 발표하기로 자금 세탁하다 이 사람 잡았어요 하고 발표하는 족족 다 암호화폐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갖고 국경을 넘다가 잡히는 거죠. 중국의 부자들을 시진핑 정부가 너무 많이 억압을 해요. 낚시라고 하는 중국 용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성들이 있잖아요. 예. 그 미국으로 치면 스테이트겠죠. 중국의 성들이 자기 성에서 사업하지 않는 다른 성의 사업가를 잡아다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죄명을 붙여가지고 벌금을 토해내게 해요. 네. 그걸로 지방자치단체에 구멍이 난 재정을 충당을 합니다. 판빙빙 사례가 있잖아요. 판민빈 같은 영화배우들뿐만 아니라 주로 타겟이 이런 IT 사업가들이에요. 네. 이것이 너무 심각해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 낚시 현상에 대해서 특집 기사를 낼 정도였는데 이런 불안감을 시진핑 주석이 당선돼 취임한 2012년부터 계속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2012년, 13년, 14년에 중국의 부자들이 비트코인에 눈을 떠버린 거죠. 지금부터 10년 전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언제 모를 그런 정부의 압수 네.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중국한테는 굉장히 불리하죠. 그렇죠. 이미 불리해진 것 같은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거의 다 미국으로 돌진하고 있잖아요.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한 100만 개?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국에게는 무기가 하나 있죠. 홍콩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우리가 미국의 이 암호화폐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게 홍콩입니다. 홍콩도 트럼프만큼 빨리 뛰고 있습니다. 홍콩은 최근에 홍콩에 이민 오는 것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보유자에 한해서 이제 인정해줘서 하는 심사에서 2명이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을 한 50억 정도 있으면 홍콩 이민 비자를 네. 받나 봐요. 보통 대상은 중국인들입니다. 홍콩은 중국인데 중국인들이 홍콩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거주 영주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중국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부자들이 많은데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홍콩은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규정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기반한 왜 중국골에서 비트 파이넥스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는 꽁꽁 걸어 잠그는데 홍콩은 마구마구 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미국을 그대로 본다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미국이 하면 바로 엽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의 그거를 미국한테 뺏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새 정치인들 만나서 이 너무나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우리에게도 금융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이 기회가 왔는데 우리나라 전체를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뭐 자금 세탁이라든가 상속세 해칭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제주도를 열면 됩니다. 제주도를요? 네, 그러면 중국 자본이 미친 듯이 몰려올 거예요. 중국은 이미 뭐 칩스라고 해서 달러 통하지 않는 결제 수단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일종의 빅픽처인가요? 중국이 브릭스를 통해 갖고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었죠. 근데 별로 재미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칩스도 만들어놨지만 별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국 은행들도 결국은 스위프트를 사용하고요.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계좌를 동결했을 때 중국 은행들이 중국 정부 말을 듣지 않고 러시아랑 거래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은행들도 달러를 다뤄야지만 은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네. 미국의 규제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달러를 안 쓰는 국제 통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음모론도 제기하더라고요. 결국은 미국이 비트코인 가격을 막 띄운 다음에
하드포크하지 않겠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미국이 혹은 미국과 관련 있는 금융기관들이 2,100만 개밖에 안 되는 비트코인 중에 한 1,000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의 2,100만 개 중에 1,000만 개 정도 이상을 가진 다음에 선언을 하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에 쓰이고 있으니까 그 KYC, Know Your Customer가 된 네, 자기 신분 코인이 아닌 거는 블로킹을 하겠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실행하고 나면 지류가 갈라집니다. 네. 우리 비트모빅이 비트코인을 그대로 하드포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강물이 흐르다가 이제 우리는 약간의 쫄쫄쫄 물을 이제 지류로 뺀 건데 만약에 미국이 그런다면 물이 둘로 갈라지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치열한 경쟁이 생깁니다. 네. 어떤 게 진짜 비트코인인지. 그렇군요. 예. 그거는 이제 시장이 선택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 효과는 이제 한 2달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결국은 이제 반감기가 주는 영향이 크잖아요. 1차 반감기 때 한 100배 올랐고 2차 때 30배, 네. 3차 때 한 8배. 네. 이제 4차 반감기인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엔 수학적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한 2.5배 보는 거니까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억 1천만 원, 2억 2천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물론 뭐 기준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안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반감기 효과라는 게 그 오르는 것만 보면 기분이 좋지만 그렇게 2억 1천만 원 찍고 1억 미만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1억 5천만 원인데 1억 미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노벨상 수상자 유진 파마 비트코인이 10년 내 영원될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분이 되게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한 6년 전에도 비트코인을 누가 가볍게 물어봤을 때 그 영원대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선명한데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왜 그러나 요새 경제학자들 아무도 네. 비트코인 영원된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겁나서. 원래 비트코인 좀 싫어하잖아요. 싫어하긴 하는데 영원된다는 말은 못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군요. 1억 원이 넘는 게 영원이 되겠습니까? 근데 유진 파마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왜 그런가 찾아봤는데 네. 이분이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자기가 안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릴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없다고 네.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왜 우리 DCA라고 하잖아요. 네. 적립식 투자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되면 자동으로 적립하는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치통입니다. 저는 계속 10년 동안 이 얘기를 해왔는데요. 우리가 치통이 있으면 치과를 가면 되는데 안 가고 버티죠. 결국은 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치통과 같기 때문에 4년 주기로 고통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발을 당기는 게 좋은데 올해가 별로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신규 진입하기로. 말씀드렸지만 10만 달러 쉽게 넘을 것 같지만 바로 주저앉았잖아요. 10만 달러를 벌써 10번이나 왕복했습니다. 이걸 앞으로도 얼마나 더 할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DCA를 하는데 네. 자동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폭락했을 때마다 사시면 돼요. 조금씩.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으로 간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고점을 찍고 이제 겨울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DCA 방식보다는 목돈이 있을 때 사놓는 게 좋죠. 만약에 지금 2023년도나 2024년도에 사놨다면 지금 마음 편하죠. 그때 5천만 원, 6천만 원 했습니다. 네. 교수님 왜 비트코인 익스프레스 강의 초고속 초단기 강의. 그 예전에 대치동 강사하셔서 그 DNA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판에 그 왜 쪽집게 강사들한테 몰리는 거. 네, 그 우리가 수능이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추석 때 9월 달에 그 이틀 동안 한 과목을 떼주는 프로그램을 대치동에서 만들어요. 네. 그때 제일 많은 돈을 법니다. 1년 중에서. 그럼 교수님 그 익스프레스 정확히 이름이 뭐죠? 그게? 비트코인 익스프레스 컬렉션입니다. 컬렉션. 네, 그 딱 보고 저는 그 대치동 강사하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초단기로 이제 공부하는 어떤 상품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을 공부해야 돼 너무 방대하니까 이제 뺄 거를 생각해서 이제 만든 거죠. 고득점자에게는 뭔가 위안이 될 것 같고, 이미 뭐 고득점을 받은 사람들한테 뭔가 위안을 주고, 네. 아직까지 이제 한창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지식을 주는 뭐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뭐 그걸 또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니까 외면하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게 네.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를 하시면 이제 기회가 또 옵니다. 네. 반드시 옵니다, 기회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태민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